지난 시간에 60분법이랑 이제 호도분법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 건데 60분법은 우리가 원의 둘레를 360도로 나누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60분법이었고 호도법은 이 원의 반지름과 이 호 사이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는 법인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요. 라디안은 어떤 비를 말하는 거냐면은 원의 반지름과 이제 호의 길이에 대한 이 비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서 1라디안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약분되면서 1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요때의 이 비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라고 하면은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면은 전체 요렇게 원을 두었을 때 여기 원의 둘레 자체가 2파이 r 나와. 그때 반지름이 얼마야? 여전히 r이죠? 그럼 r분의 2파이 r이다. 그럼 여기 요 둘레 크기를 말하는 거지. 얘는 2파이. 2파이는 원의 여기 안에 중심각, 즉 360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만약에 반원이라고 하면은요. 반원에서 여전히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 그 다음 여기는 뭐겠어? 파이 r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r분의 파이 r. 그러면 이때 요 값은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파이 라디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180도.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이 파이는 36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부채꼴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 요 호의 길이랑 여기 중심각, 요 라디안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만약에 여기가 1라디안이었어. 그러면은 반지름이랑 요 라디안이랑 이 부채꼴이랑 일정한 비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요거를 한번 이용해볼까? 보통 라디안은 세타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럼 세타는 뭐야?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요 비율을 1라디안이라고 했고요. 이 비율 자체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R분의 L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쓴단 말이야. 그럼 L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L은 R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L은 R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을 보고 싶어. 이 면적 같은 경우는 S는 원래는 우리가 면적을 파이 r 제곱을 쓰잖아. 원의 면적 중에서 중심각이 전체가 언제야? 전체가 2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각도, 그 각을 이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하다가 그 전체가 2파이였으면은 2파이 분의 너가 원하는 세타 값 있잖아. 이 값 써주면 돼. 그럼 약분 해주시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래서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 r제곱 세타고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가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r 곱하기 r 세타가 뭐였어요? L이었지. 그래서 2분의 1 r L 이렇게 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밑에 예제 보면은 137쪽에 6번 이제 개념 확인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R이 얼마래?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래.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야? L은 R 세타니까 R 곱하기 세타죠.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는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해서 2분의 1 R을 써도 되죠?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 R은 얼마였어? 6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친구 계산한 거 얼마죠? 2분의 4 여기다 곱하기 4파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12파이 나오고요. 이 친구를 계산하면요 12파이 나와요. 어떻게 구하나? 공식을 썼을 때 여전히 12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부터 삼각함수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건데 삼각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위원이 하나 필요해요.
이 단위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r짜리인 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 위에 있어요. 원 위에 있을 때 여기서 임의의 점 하나 잡습니다. 이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p x, y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생기는 요 각 있잖아요. 요 각. 여기. 그럼 얘가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시초선이 될 거고 기준값이 될 거예요. 기준선이. 그럼 얘가 여기 있는 P가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애인데 원 위로 움직이는 건데 그 중에 아무의 임의의 점을 잡은 거고 그 P라는 점을 X, Y라고 할 거예요. 거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요 길이는 여전히 얼마가 됩니까? R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는 X,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Y로 되는 거야. 괜찮죠? 물론 이게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X, Y 길이로 표현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얘가 음수일 때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X라는 좌표를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길이는 절대값 씌워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정의 됩니다. 삼각함수가 정의가 되는데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친구는요. R분의 Y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로 정의가 됩니다. 탄젠트 함수는요. X분의 Y로 정의가 됩니다. 요거는 삼각함수 정의예요. 여기 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그 생겨는 요 각에 대한 삼각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삼각함수 정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만약에 점의 좌표가 예를 들면 3,4 마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3, 마사라고 하면 여기 반지름은 얼마 나오겠어요? 3제곱 더하기 4제곱을 붙이셔서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R은 5가 되고요. R은 5가 되고 X는 3, Y는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요때 이렇게 된 요 값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타 값은요.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뭐라고 했어? R분의 Y라고 했죠? R이 5일 때 얘가 마이너스 3인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다. R분의 X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3. 그다음 탄젠트 세타는요. 어떻게? X분의 Y니까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까요? 그래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얘가 이 친구가 재밌는 게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R분의 Y예요. 근데 R은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근데 X랑 Y 같은 애들은 좌표값들이기 때문에 부호가 변합니다. 일사분면에 있을 때는 둘 다 플러스, 여기는 Y만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 Y 둘 다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러면 사분면에 따라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R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Y라고 하는 친구는요. 저 친구가 양수면 사인 자체가 양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일사분면 같은 경우는 R도 당연히 양수였고 Y도 양수였기 때문에 사인이 플러스를 띱니다. 그 다음에 사인이 또 어디가 플러스냐면요. R분의 Y이기 때문에 여기 이사분면에서도 Y가 여전히 플러스여서 이렇게 뜨죠. 그럼 일사분면에서 사인도 플러스, 이사분면에서 사인도 플러스입니다. 코사인 같은 경우는 X가 플러스인 구간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Y축 기준은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여기 코사인, 이 친구도 코사인은 플러스입니다. 한 번 더. 탄젠트는요, X분의 Y여서 X랑 Y의 부호 같은 지점만 플러스가 될 수 있어. 여기도 X, Y가 뿔뿔이어서 여기 탄젠트 플러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마라서 탄젠트가 플러스가 나오지. 그럼 이걸 왜 했냐? 사분면을 한번 여기다 또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 여기 Y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플러스고요.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예요. 여기는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요.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얼, 산타 플러스 얼, 산, 타,
얼산타 플러스 해서라도 이거 외우셔야 돼. 1, 4분면은 모두, 2, 4분면 사인, 3, 4분면 탄젠트, 4, 4분면 코사인이 이제 플러스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 친구가 원 위에 있는 애야.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 인제 삼각함수에서 나오면은 원위에 뭐 좌표가 나와 있어. 그럼 거기에 있는 x좌표, y좌표를 x, y라고 많이 안 쓰고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요 값은요, 요 x좌표는 어떻게 많이 쓸 거냐면 잘 봐요. 요거를 조금만 변형을 해볼게.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는 r 코사인 세타 요렇게. 한 번 더. 얘는요,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즉 x좌표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훨씬 많이 써요. 그러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요거를 했을 때 요 좌표 또한 이 원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이 원인 방정식 위에 넣어볼 거예요. 넣어보면 r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고요.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가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 양변에 r은 0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r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 그래서 요 식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요것도 하나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 식이고요. 하나 더. 그러면 사인은 이렇게 쓰고 코사인 이렇게 쓰고 탄젠트는 뭐 없을까 싶은데 잘 보세요. 여기 x분의 y가 있잖아요. 여기다 양변에 분모 분자에다가 r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r분의 x분의 r분의 y 이렇게 나오는데 r분의 x가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r분의 y는 사인 세타였죠.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쓸 수 있는 식이 뭐였다?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각 하나만 알면은 만약에 코사인 값을 하나 알아요. 그럼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사인 세타 값 구했기 때문에 탄젠트를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하나만 알면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함수 하나만 알면은 이제 세 개의 그 함수를 다 모두 구할 수 있는 꼴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4, 4분면에 있는 각이고 세타가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세타가 4, 4분면이래. 4, 4분면. 근데 얼마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봐봐요. 일단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를? 1을 요걸 여기다 넣는 거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요. 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3. 그럼 사인 세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3이 뜰 거거든요. 근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찾냐? 세타가 4, 4분면이라고 했어. 4, 4분면에서는 얼사 않고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여기서 탄젠트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3이 나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걸 넣으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었죠? 사인 세타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 그럼 약분 하면 얘는 루트 3. 근데 그 사인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제 원을 한번 단원을 그려봐요. 단원을 그려. 그럼 반지름은 일자리로 두는 게 제일 생각하기 편하니까 여기서 반지름 일자리 원을 이렇게 그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3분의 4파이는 어디쯤일까? 3분의 4파이면요, 파이 더하기 이 친구가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는 여기 파이만큼 가고요,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있는 점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면 이 친구가 60도거든요.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60도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이 반지름 1, 마일 1짜리면 한번 생각을 해요. 60도예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60도 직각이니까 60도의 직각이니까 얘는 정사각형의 반띵이거든요.
그러면 요 변의 길이는 얼마였겠어요? 2분의 1일 거예요. 근데 0보다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y좌표는 1대 2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놓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점을 좌표로 나면 구할 수 있어? 반지름이 아까 얼마라고 했다고? 1로 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였잖아.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즉 1r분의 x니까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얼마나? 루트 3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차분면의 구호를 본 건데 모두 얼싸한코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 나온 것까지 체크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음수고 탄젠트가 플러스래. 사인 세타가 플러스고 탄젠트가 사인이 마이너스 탄젠트가 플러스래. 그럼 여기는 사인, 탄, 코사인. 그러면 탄젠트가 플러스인 구간이 1, 4하고 3, 4분면이에요. 근데 1, 4분면에서 사인도 플러스잖아. 그래서 답은 3, 4분면. 제 3, 4분면. 그 다음에 3번. 3번을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들이 뭐였냐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1이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다 풀 거예요. 그러면 제곱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 전기 하나 한 거고요. 여기는요 4 사인 제곱 세타 빼기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끼리끼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5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5 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없어지네요. 그럼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제곱 세타 여기다 5배를 한 번에 답이 5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탄젠트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바꾸냐면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단 말이야. 그럼 식이 너무 번잡해서 그래서 통일을 해주는 거예요. 한 문장.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분하기 전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뭐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 통분을 해주는 게 기본이죠. 분모가 다르니까 1 빼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통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해주시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하게 되죠. 그럼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분모는 일단 그대로 쓸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먼저 쓸게요. 빼기 사인 세타 어머 근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1이다. 즉 1 빼기 사인 세타고요.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다. 약분 해서 즉 얼마나?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4번은 앞에서 개념 확인 문제랑 똑같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5번을 바로 풀어볼게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10을 쓰고 싶으면 가운데를 만들고 싶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이 친구를 제곱합니다. 제곱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 제곱하면은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9분의 1 양면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였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 친구가 1이니까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 9분의 1이에요. 즉 이 친구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9분의 1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나누면 이 친구는요 9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9분의 4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할 거야? 지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로 구했어? 9분의 4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구한 걸 이용을 해주면 돼. 이 친구 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했더니 이 친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k라고 했을 때 k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4였으니까 9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즉 9분의 17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친구는 얼마가 나올 수 있냐면은 3분의 루트 17 수업 6시 시작인데? 되는 거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거죠. 그 반복되는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fx 더하기 p f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이런 관계를 가진다. 그러면은 이 친구 이런 p가 존재를 해요. 그럼 이 p는요 이 함수의 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주기가 요 p에서 또 어떻게 디테일까지 하냐면은 가장 작은 양수를 이 주기라고 하고요. 최소의 양수를 이 함수의 주기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정의된 함수가 예를 들어볼게. 정의된 함수의 주기 p가 얼마를 3이래. 근데 f0은 1이고요. f0은 1이고요. 그 다음에 f1이 2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F3도 구할 수 있고요. F4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냐면 F3은 주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F0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는 뭐야? F0이랑 동일하네. 이 친구는 1이다. F4는요. F1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은 F1 요것과 같은 거고 얘는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3마다 같은 값이 반복되니까 여기서 F1과 F0과 F1만 주었지만 우리는 F3을 유추할 수 있다. 주기를 통해서. 그래서 F4도 주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주기를 왜 한번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하게 될 삼각함수가 대표적인 주기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주기 함수고요. 우리는 이 주기를 이용해서 이 주기 함수, 이 삼각함수의 흐름을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이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사인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내가 단위원을 그릴 거예요. 단위원을 그릴 거니까 여기 x, 여기 y, 그 다음에 0 이렇게 했을 때 단위원 반지름이 1짜리 원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또 뭐를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이용해서 내가 작품 평면에 그릴 건데 여기 반지름은 1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볼 거냐면은 p 보통 x, y 이렇게 놓는다고 했죠?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요것만큼 많이 쓰는 게 뭐 어떤 표현이라고 했냐면은 코사인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여기 x라고 할게요.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 했고 그러면 사인 함수는 이 중에서도 요 높이에 해당되는 변화를 보면 되겠다. 왜 x좌표가 코사인이었고 y좌표가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 y값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기 전에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거야. 그릴 건데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여기를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길게 그릴게. 그럼 여기 길게 가이드라인 이 친구가 뭐가 돼? y가 1이 될 값이고요. 여기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0.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라는 값도 0, x가 0인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쭉 커지다 보면 어디 2분의 8까지 가거든요. 근데 2분의 8, 그 다음에 여기 8이 2분의 3파이, 2파이
여기까지 가는데 요 파이라는 숫자가 3점 있어잖아.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3배. 하나, 둘, 3배 하고도 조금 더. 여기를 뭐라고?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라고 뒷점을 잡고요. 그럼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그러면 이 파이의 반띵이 누구나?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만큼 더가지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한 바퀴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반띵, 2분의 3파이. 그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잘 봐. x가 여기가 0이야. x가 0이면 이 p라는 점은 여기 있거든요. 어디? 1,0에 있어요. 0. 그러면 r분의 이 사인이라는 값은 r분의 y였죠? 근데 여기 내가 r을 1로 맞춰놨으니까 y 좌표를 보면 돼. 그러면 0도일 때 이 친구는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 각도가 커지면서 이 값은 커지다가 언제 90도일 때 1을 한번 찍어요. 여기가 0,1이거든요. 0,1 어디일 때 1을 한번 찍습니다. 한 번 더. 쭉쭉쭉쭉 가다가 이번엔 점점 y값 작아지다가 파일 때는 0을 한번 찍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갈까? 한 번 더 갔어. 2분의 3파이까지 쭉쭉쭉 갔어. 그때 얼마야? 얘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한 번 나오네. 그럼 여기도 여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쭉 잡았을 때 어디쯤 있을까? 여기쯤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0.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아까 이 친구가 주기함수 하면서 삼각함수가 대표적인 주기함수라고 했거든요. x가 커져서 다시 돌아와서 2분의 파이가 됐어. 또 다시 돌아와서 2분의 파이가 됐어. 그럼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거든요. 볼래요? 여기를 이렇게 커브를 돌았잖아. 커브를 도는 거를 이렇게 쭉 펼쳐서 오면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피크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럼 여기 2호서부터는 저 친구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대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가면 돼. 음의 방향으로 갔어.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0 마이너스가 여기가 찍힐 거라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 원은 어느 사분면에 가더라도 커브는 똑같기 때문에 요 커브 다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얘가 이렇게 있냐 그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른 거지. 요거 대칭 이동해도 똑같을 거고요. 점대칭해도 똑같을 거고요. 요렇게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인함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x와 x는 모든 실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요. 이 친구가 커져봤자 1이고 작아봤자 마일이에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y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주기는요. 이 파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반복되니까 이 파이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요점 기준으로 점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근데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데 얘가 원점만 대칭은 아니야. 요점으로도 기준 대칭일 수 있고요. 요점으로도 대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 기준. 왜냐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요점 대칭, 점 대칭. 그 다음에 여기다 괄호로 그러면은 n파이, 0마다 점대칭이기도 합니다. 요때마다 점대칭 많이 생겨요. 꼭 굳이 원점만 있는 건 아니야.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가 축대칭도 있어요. 언제? 여기 2분의 파이마다 2분의 3파이마다 2분의 파이마다 뒤집었을 때 요선 기준으로 축대칭. 여기도 축대칭. 그러면 얘가 축대칭이 있어. 얘가 축대칭은 아니지. 축이 Y축이 X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얘는 X가 2분의 여기 홀수마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2n 플러스 1 파이 대칭. 선대칭. 그 다음에 선대칭. 요거까지 힌트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이 대칭성이 삼각함수에 되게 중요한 게 각도 구하를 계산할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 기준으로 좌우 대칭까지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진짜 많이 써.
여기가 같은 게 0부터 2분의 8까지는 기본적으로 값을 많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 넘어가면서 부터는 값을 여기 대칭성을 이용해서 진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도 여기서 올 건데 한번 이 친구를 뗄까? 돌려서 생각을 해도 되고요. 돌려서 생각을 했더니 조금 어려운 친구가 많아서 요거 그래프를 한번 더 그릴게요. 이건 책마다 편하게 표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제일 덜 헷갈려했던 걸로 한번 해줄게요. 그럼 얘도 동일하게 여기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기준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y축 여기. 그래서 얘를 그리려고 하면은 일단 항상 4등분을 하시고요. 일단 크게 파이, 2파이 하나 잡으시고 파이의 반띵, 파이부터 2파이의 반띵 하나 잡아주세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그럼 하나만 더. 아까 얼싸안고 기억나죠? 1, 4분면 플러스, 2, 4분면 플러스, 사인은 3, 4에서 마이너스인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P점의 좌표가 역시나 x, y인데 바로 써볼게요. 코사인 x, 사인 y, 사인 x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에 맞출 거냐면은 여기 길이에 맞춰서 포커싱을 볼 거야. 그러면 어디 여기 x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뭐 x 좌표에서 이제 포인트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얼마냐? 얘는 1,0이에요. 그러면 스타트가 얘는 그냥 1인 친구야. 스타트가 그냥 1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1,0을 찍으니까 스타트가 1이고요. 여기서 쭉쭉쭉 해서 왔을 때 x가 얼마야? 얘가 0,1이잖아. 그래서 0. 한 번 더.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파이까지 왔어.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1,0이잖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또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오면은 얘는 뭐야? 0, 마이너스 1이잖아. 0이야. 그다음 2파이는요 다시 돌아와서 1,0죠. 그래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하나, 짠, 짠, 짠 이렇게 괜찮아요? 반대쪽도 어떻게 이어져서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역시나 정의역이 전범이고요. 치역도 동일합니다. 1부터 y까지 동일하고요. 주기 2파이도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사인하고 차이만 이제 적어볼게요. 사인하고 차이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코스, 요거는 사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코사인 x는요. 이 하얀색은 동일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3분의 파이 막 이렇게 있어. 코사인 3분의 파이 값과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값이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좌우 대칭이야. y축 대칭.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면요. 코사인 x랑요. 코사인 마이너스 x랑 동일해요. 그럼 얘도 아까 그럼 뭐였어? 원점 대칭이니까 이 친구는요. 사인 x는요. 사인 마이너스 x 하고 여기 마이너스 원점 대칭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끼고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붙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근데 축 대칭이 여기만 있겠어? 여기도 있다고. 여기 파이마다 이번에는 축 대칭이 있죠. 어디? 어디야? x는 n 파이마다 선대칭. n 파이마다 이렇게 선대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얘도 선대칭이 없진 않아. 점대칭이 없진 않아. 여기 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조금씩 바뀐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분의 홀수마다니까 2n 플러스 1 파이마다 점대칭 이렇게 돼 있죠. 괜찮습니까?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았어요? 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 많이 한다고 했냐면은 이 친구를 이렇게 딸깍 돌려서도 많이 표현을 해. 즉 사인 함수가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하면 이 친구랑 똑같아요. 잘 봐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사인 함수를 2분의 파이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잖아? 그러면 사인 함수를요 x를요 어디?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어디로 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얘가 일로 갈 때 여기 그다음에 일로 갈 때 일로 가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뭐야? 코사인이랑 똑같지.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코사인 x랑 동일하게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할까? 이렇게 하고 개념하기 이제 1번, 2번, 3번 한 번씩 풀어보고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까지 보면 좋아요. 의미가 없고 여기서 여기 x라는 각도를 이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x분의 y 쓰면 좋긴 하겠는데 탄젠트 입장에서는 x도 미지수 y도 잘 몰라. 그럼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여기를 밑변으로 쓸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여기 이렇게 수산의 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기가 탄젠트 x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쓸 거고요. 그럼 1분의 뭐 이렇게 해서 쓰는데 보세요. 이 사인은 탄젠트 함수는 조금 특이해. 사인 코사인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지금 따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역시나 시작은 어떻게 쭉 그어놓고 여기가 얼마요? 여기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봤을 때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 값이 어디를 지나냐? 1 넣었을 때 얼마야? 여기가 0일 때 1,0이죠. 1분의 0이란 말이야. 0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커져. 이 친구는 문제는 엄청 커져. 여기 처음에는 조금 증가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막 폭발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조금 증가하는 것 같더니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여기서 잠깐 90도가 되었을 때 말이야. 90도가 되었을 때 0,1이거든요. 그럼 x 탄젠트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x좌표분의 y좌표였단 말이야. 0분의 1 이게 말이 돼요? 없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가 90도로 가까워질 때는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다 짠짠짠짠짠 한 삼각형을 그렸어.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얘네가 평행이 돼. 거의 평행이 되죠. 어느 순간.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x가 0이기 때문에 함수 값은 없어. 근데 그 함수 값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엄청 커져. 무한대로 쭉 커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절대 2분의 파이가 될 순 없어. 분모가 0일 순 없거든. 그래서 요 선을 뭐라 그래? 전문선. x는 2분의 파이라는 전문선이 나오게 됩니다. 가까워지긴 하면서 계속 엄청 커지는데 절대 닿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순간 톡 넘어가잖아? 톡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생겨. 근데 여전히 어때?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갑자기 여기 좌표부터는 마이너스가 나와. x값이 마이너스가 나와. 여기서 넘어갔다. x좌표도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딱 0 찍고 음수가 딱 된단 말이야. 음수가 되면서 됐는데 아직까지 거의 평행을 해.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무한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서 와? 지하에서 오고 있어요. 엄청. 그래서 지하에서 오다가 어디서 여기 마이너스 1,0 하는 순간 마이너스 1분의 0이잖아. 여기서 0을 한번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찌끔 더 올라가는 순간 x도 마이너스지만 y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분의 y는 플러스가 나오고요. 이땐 0이야? 그럼 여전히 또 점점 커지다가 거의 엄청 커지는 거죠. 이 친구가 이렇게 되고 역시나 전문선이 있어요. 분모가 0일 순 없거든. 여기 x는 2분의 3파이 전문선 나옵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좀 깨딱 넘어갔는데 x는 플러스네 y는 여전히 마이너스네. 그래서 이 친구도 지하에서 옵니다. 0 하나 똑같이 찍고요. 쭉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면서 역시나 이 친구 전문선 준비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전문선 존재하거든요. 얘네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 친구 좀 단순할 수 있는데 주기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요.
전 구간은 아니야. 없어지는 구간이 생긴 경우에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점근선 제외. 점근선 제외. 한 모든 실수. 근데 이 점근선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보세요. 이 친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인데 이 점근선은 x는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요 식으로 표현합니다. n은 여기서 정수예요. n은 정수. 점근선 제외하고요. 치어는요. 무매무한데 끝이 없어 위아래.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주기가 있어요. 주기 얼마죠? 주기가 여기서부터 0에서 얼마 파이, 파이에서 2파이, 주기는 파이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아니 사인이랑 코사인이라는 차이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재밌는 게 여기 점대칭 도형이에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라서 탄젠트 x는요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x예요. 이렇게 원점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그렸을 때 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y는 sin x였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친구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2 sin x. 봐봐. 0 넣었을 때는 이 친구 여기 바로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친구가 0일 때는 원래 0. 근데 여기는 1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1이었으면 여기가 2가 되면 되겠고 0 넣었을 때는 0.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여기도 0. 그러면 어떤 식으로? 증폭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하나만 더. 만약에 이 친구의 여기 여기를 건드렸다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건드리는 건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 여기를 만약에 건드렸어. 즉 y는 sin 2x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건드렸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똑같이 x를 한 바퀴를 돌릴 건데 여기서 x에다 0 넣었을 때는 똑같이 0이거든요. 근데 x에다 4분의 파이만 넣어도 2분의 파이랑 같은 값이 나오네. 여기 4분의 파이를 넣었는데 똑같은 값이 여기 1이 탁 나와버려요. 그럼 만약 2분의 파이를 넣었어.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거 파이가 나오잖아. 그럼 얼마? 파이가 얼마에서 0이었네. 이렇게. 한 번 더. 여기다 파이를 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2파이가 나와요. 2파이도 0이었네. 그러면은 여기 사이 4분의 3파이도 한번 넣어볼까요? 4분의 3파이를 넣었으면 2분의 3파이가 나오잖아. 사인 2분의 3파이도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진폭은 똑같을 텐데 요렇게. 그 다음에 또 그럼 얘가 뭐가 차이가 생기냐면은 요 하얀색과 차이가 뭐냐면은 주기가 짧아집니다. 주기가 두 배로 이 x가 2배 빨라졌잖아. 변화의 폭이 2배 빨라지면서 주기는 반으로 줄어버려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잖아. 즉,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주기가 변해요. 어떻게? 주기가 원래는 2파이였는데 파이로 바뀐 거 보이죠? 주기가 파이예요. 즉, y는 sin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를 살펴볼 건데 이 친구는요, 주기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진폭을 표현할 거고요. 이 친구는 뭐냐면요, x의 평행이동. 이쪽은요, y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a 값에 따라서 2가 되면 커지고 낮아지고 하잖아. 그럼 이 친구의 최대 지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보세요. 원래 sin bx 주기가 어떻고 뭐 하던 간에 이 친구는 항상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뭐 평행 이동을 하고 주기가 짧아지고 길어지건 여기를 건드렸다고 해서 최대 치수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최대 치수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러면 얘를 건드렸다고 위아래 업앤다운이 커졌다는 얘기지. 진폭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여기다가 얼마? a를 곱할게요. a 여기다가도 a 여기다가도 a 절대값 이런 범위가 되죠. 여기다가 d만큼 더하는 거야. d만큼 더하기 d만큼. 그러면 이 친구의 미니멈은 뭐예요? 미니멈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max는 얼마겠어요? 절대값 a 더하기 d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주기가 뭐냐? 주기. 요거는 많이 틀리는데 이 친구 보세요. 주기 bx. x 앞에 있는 요 문자만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절대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빨라져요. 즉 짧아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랑? 그 2파이라는 주기랑 반비례관계야. 생각을 해봐요. 여기 값이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간에 여기 값이 즉 bx라는 값이 어찌되었건 간에 절대값 씌울게요. 왜냐면 주기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이 값이 어찌됐건 2파이가 되면 그때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야. 한 바퀴가 끝난 거야. 그래서 x는 언제 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바뀝니다. 이게 주기예요. 여기 값이 어쩌라고 간에 2파이가 될 때마다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정확히 반비례 관계가 되고 얘네들이 정확히 반비례 관계가 되거든요. 또 주기는 b분의 2파이. 절대값을 씌워주는 이유는 주기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얼마만큼 한 거냐? 여기서도 실수 많이 하는데 평행이동 그냥 마실만큼 한 게 아니야.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 b로 묶어주시고요.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평행이동 정확히 어떻게 한 거냐면은 x축을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하나 더. 얘는 y는 별다른 게 없어. 그냥 y를 b만큼 d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y를 d만큼. 여기까지 이해한다는 거. 요게 이해가 되면은 밑에 있는 예제들을 한 번씩 따라서 풀어보면 돼. 한번 풀어보고 이제 질문도 있으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인 하나 건드려 놨으면 이제 코사인을 동일한 방법으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 3 사인 2x y는 3 사인 2x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범위는 사인 2x가 뭐 어쨌건 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여기다 3에 대한 절대값은 그냥 3이에요. 마이너스 3 사인 여기 2x 어디야? 3이잖아요. 거기다 더하기 1 했대. 더하기 1.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3 사인 여기다 플러스 1 해주면 되잖아. 2x 더하기 1은요 4 이렇게. 최대에서 최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뭐? 주기는 요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없나 봐. x축을 평행 이동한 건 없나 봐. 근데 이 값이 어찌됐건 이 x라는 값이 절대값 안 씌울게요. 이게 결국 2파이마다 반복돼. 그래서 x는 주기가 얼마라고? 2분의 2파이. 즉 주기는 파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한가요? 됐나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그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x고요. 여기 y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사인 x가 어떻게 그려져? 원래 사인 x가 뭐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주기가 파이로 짧아졌잖아. 근데 거기다가 얘는 3만큼 이게 또 그게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4의 정중앙이 얼마야? 1이거든요. y는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y는 1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0일 때는 0일 건데 피크를 찍을 때가 얼마? 4야. 그러면 주기는 요만큼으로 줄었어. 그럼 이 주기 줄은 거를 갖다가 반띵 한번 해주시고 또 한번 반띵 이렇게 해주면 편해. 이 한 주기를 일단 먼저 무조건 구하시고요. 파이만큼 하자. 그럼 그거에 반띵 한번 하고 또 반띵. 그럼 여기 봐봐. 한 주기 반띵을 하고 반띵 한번 더 해. 그 상태에서 0 넣을 때 0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4분의 1 했을 때는 피크점 4. 다시 돌아왔다가 최저점 찍어주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1, 여기는 4.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진짜 자유자재로 연습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려주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고 그 나머지 예시들도 한번 직접 꼭 손으로 풀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